자, 그래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1조 6천억? 네. 야당이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면 1조 6천억을 아낄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응? 아이고. 제가 대통령실의 워딩을 좀 정확하게 보려고 잠깐만 검색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정혜전 대변인이 야당이 자꾸 괴담을 유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3일이에요.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아무런 뭐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의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얘기를 했고 야당만 이런 얘기했냐 이거야. 중국은 대만은 네, 뭐야? 그렇죠. 어? 그리고 핵 폐기물 제2의 태평양 전쟁 같은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천억 원이 투입됐다. 이 말은 그러면서 이제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국민 분열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었던 혈세. 이거는 우리 정부가 여태까지 해왔던 정책이나 해왔던 행보를 보면 그냥 진짜 공허한 소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1조 6천억 원이라는 주장 자체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취재를 하셨구나. 김한규 의원실을 통해서 예. 1조 6천억 원이 어떻게 나온 건지 예산을 좀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1조 6천억 원은 2022년, 2023년, 2024년 3개년도를 합친 숫자입니다. 아니 윤석열이가 집권하기 이전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한 게 2023년 8월이거든요. 예. 그러면 2022년도에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2023년도, 2024년도는 아직 집행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잘 보시면 2022년도에 이제 총액과 집행액이 있고 2023년, 2024년도 똑같은데 2022년도에 총액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배정한 금액이 3,026억입니다. 그리고 23년에 6,382억. 그리고 2024년에 7,381억. 합쳐서 1조 6천억인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어업인 경영 안전, 소비 위축 대응, 그리고 유통 단계 이력 관리, 그리고 수산물 안전 관리, 그리고 해양 방사능 측정. 해양 방사능 측정 비용은 2배, 3배 가량 들었습니다. 네. 원래 2022년에 69억이었는데 2023년에 210억이 됐고요. 그리고 2024년에 230억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수산물 안전관리의 경우에도 3배 정도 늘어서 54억에서 186억 그리고 올해는 201억이 됐는데 유통단계 이력 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이 크게 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업인 경영안전 금액도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엄청 는 금액이 하나가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소비 위축 대응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튜브에서 영상이 엄청 나왔던 그 일본산 수산물 문제 없습니다. 그 네. 영상이 들어간 그 예산들이 엄청 늘었습니다. 2022년에 1,600억이었는데 23년에 4,500억 그리고 24년에도 4,500억. 이거 어디다 갖다 썼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래서 소비 위축 대응 예산은 누가 탔는지 예. 그리고 어디로 사용됐는지 다시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 이제 그거 나오면 이제 알겠구나. 그렇죠. 야, 그럼 너희들은 야당이 입 닥치고 있었으면 그거 안 쓰려고 그랬었어?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야당의 그 후쿠시마 오염수 비판을 괴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를 야당이 비판해서 이 비용을 쓴 게 아니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했기 때문에 쓴 예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장 자체가 대통령실의 이 주장들 자체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주 그냥 입만 벌리면 그냥 완전히 구라를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대통령실의 주장이 그 사실과 맞지 않으니까 계엄령 문제 그리고 독도 지우기 문제도 이게 대통령실이 해명한다고 해서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설마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하겠어라는 일반의 어떤 그 기대 거기에 부응해서 마구 거짓말을 해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정의회전이라는 사람이 TV조선 출신이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인 출신들이 보통 대변인 가니까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극우래요. 이름 말할 수 없는 극우라고 하더라고. 극우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실 진실에 입각해야지. 그래야 그렇죠. 그 사람으로서 어떤 정부의 그 대변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공인받을 그렇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애초에 야당의 비판 때문이 아니라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된다는 사실 자체가 언론에 보도가 되자 일반 시민들이 이 일본산 그 수산물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네. 바다가 오염되니 우리가 수산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이 사실은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후쿠시마 원전이 가동 중단됐고 계속 그렇게 해서 물을 부어가지고 꺼지지 않은 불을 끄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오염수들이 바다로 그냥 무단 방류가 됐었고 그쵸. 그때부터 이미 우리 국민들은 이 진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고 이게 혹시 우리 바다 전체를 오염시키는 거 아니야? 이 염려를 가졌었어요. 2011년부터.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제 IAEA 그러니까 거기서 낸 알프스라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검증을 했다고 믿고 있는 우리 정부가 믿고 있는 그 알프스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하는 그 장치들이거든요. 근데 그 장치를 우리가 아니죠. IAEA가 검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오염수가 정말로 정화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아직 검증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작년 말에도 그런 검증은 없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이 일본 근해의 바다 그리고 생선들이 어떻게 그 어류들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계속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4년 뒤 5년 뒤에 이게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에 올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야당의 주장이 괴담이라고 비판을 하기보다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이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이제 뭐 넘어오는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1주년 내에 나와야 될 얘기들이에요. 그렇지. 근데 야당이 괴담이라고 주장하는 건 너무 말이 안 되죠. 그 또 말이 안 되는 게 1년 만에 어떻게 와요? 그렇죠. 이미 공공기관에서 4년 내지 5년 뒤에 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4년 5년 뒤에 온다고 하는데 1년 만에 이게 괴담이라고 단언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말을 바꿨대 또 야당이. 공공기관 너희들이 그렇게 했잖아. 윤석열 정권 치하의 그 공공기관에서 4년 5년 뒤에 온다고. 그래서 야당이 그걸 근거로 해서 공공기관에 4년 5년 뒤에 온다. 이 발언을 인용했더니 왜 얘기가 달라지냐고. 어제 야당이 의견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그 원전 오염수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계속 방류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그때 대지진 때 지진이 났을 때 이 원전 물질 우라늄이라던가 여러 그 핵 물질들이 보관되어 있는 밀폐돼 있어야 되는 곳에 균열이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바닷물을 직접 넣으면서 열을 식히는 과정에서 그 방사능에 노출된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원전 안에 있는 물질들을 다 빼서 그거를 이제 반감기가 넘어갈 때 이게 방사능이 사라질 때까지 저장을 해둬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도 일본이 뭐 알프스인가로 뭐 걸러낸다고 그러는데 뭘 걸러내기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원전 물질을 빼가지고 하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럼 이제 2050년까지만 지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했는데 그 물질들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2050년이 될지 2100년이 될지 알 수 없어요. 왜냐면 계속 물을 부어야 되니까. 그렇죠. 열을 낮춰야 되니까요. 아이고 정말 참. 아니 이러면 진짜 우리 국민의 그 안전과 그 여러 그 안전과 먹을거리 안전에 대해서 그 좀 뭐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야당 입 막는 데만 급급하고 있어요. 이놈의 그렇죠. 쓸데없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이 용산 대통령실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뻥을 쳐. 아이고 진짜. 거기다가 지금 이제 어제 우리나라 이제 예산이 나왔죠. 정부 예산안이 나왔는데 2025년도 예산안이 이제 677조예요. 예. 근데 이게 많은 금액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작년이랑 동결입니다. 자연증가분만 빼고는 이제 동결인데. 그렇지. 점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많아지고 그러니 그분들에 대한 어떤 나가야 될 돈이 있고 그래서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 이게 사실은 작년하고 그대로고 지금 얼마나 또 국민들이 어렵습니까? 그렇죠. 왜 세수가 결손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산안을 이제 발표하기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때도 그 돈 얘기한 거는 저는 이런 부분이랑도 연관이 돼 있다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2023년, 2024년 똑같이 발언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전 정부에서 400조 빚을 져가지고 우리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말기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관통하는 한 2년, 3년 동안은 코로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배제를 하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를 겪었던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제 이 빚을 갚아가고 있고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만 부채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네, 이거는 바로 윤석열 책임이야.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의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게까지 큰 문제가 생겼냐면 정부와 가계 빚이 처음으로 3,000조가 넘었습니다. 예. 경기 회복도 어려워지고 예. 이제 세수가 줄고 경기 부진에다가 네.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법인세라던가 아니면 이제 부자감세 이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거쳐야 될 돈들이 안 거쳐서 세수가 더 빵꾸가 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예. 그리고 우리 윤석열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 탓만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금리가 3.5%로 고정이 됐는데 네. 동아일보 기사에서 네. 동아일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정부가 가계와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금리를 이제 변동할 수 없게 발목을 잡았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3.5%가 돼서 이제 금리가 높으면은 네.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면 영끌을 했던 사람들이라던가 그런 사람들 이자 빚 부담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저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나 그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출범 직후부터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왔고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은 꾸준히 안정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던 이 보수 언론가 그리고 네. 보수 정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포함해서 그렇게 아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는데 부동산 정책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또 규제를 하고 예. 또 대출을 못하게 하려고 하고 심지어 제가 뾰족한 수도 없으면서 네. 자기는 할 것처럼 문재인은 못해도 항상 이런 식이야. 우리가 항상 안타까운 게 우리 유권자들이 정치도 실력이다. 그렇죠. 국정 운영도 실력이다. 문재인 정부 때 실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안이 국민의힘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황당한 상황까지 연결이 되고 있냐면 우리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아라 관리하라는 이 주문을 하니까 은행권에서 금리를 인상했거든요. 네.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니까요. 그렇지. 근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뭐 금리 인상은 잘못됐다고 하면서 갑자기 또 개입을 합니다. 발언도 엄청 세게 하고. 근데 지가 뭔데 개입을 하죠? 금감원장이니까. 아니 금리야 그 한국은행 소관이지. 지가 뭔데 개입을 해? 그래서 동아일보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인간 망나니 출신인 주제에 지가 뭔데 개입을 해? 그래서 동아일보 사설의 헤드라인이 뭐냐면 금융검찰총장보다 금감원장이 필요하다. 자꾸 이렇게 해서 은행을 때려잡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완전히 무슨 그렇게 자유를 외치면서 그렇지. 시장 경제는 개입을 자꾸 하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보수 언론에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리고 정부가 그런 규제를 하고 문제를 삼으니까 지난 19일이죠.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니까 그때부터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19일부터 한 사흘 동안 대출이 1조 선억가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들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그리고 그 고위 당국자 금융 관계자 이런 쪽에서 워낙 세게 발언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하고 막 돈을 대출받는 사람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경제신문은 이제 금리 내린다 노래를 불렀지만은 여태 동결 아니에요? 못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한은에서 동결을 하면서 내수 경제야 이 금리를 조금씩 조정하면서 고칠 수 있지만 부동산만큼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상황 때문에 금리를 변동할 수 없다라는 어떤 멘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금리조차 바뀔 수 없는 변동시킬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다라는 게 팩트인데 이게 무슨 민생을 생각하는 정부입니까? 아유 이 양아치들 이런 사이비들 이런 새끼들이 지금 국정을 좌지우지하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죠. 제발 여러분 사실은 사람을 실력으로 능력으로 평가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나 적어도 정권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좆도 없는 새끼들한테 나라를 맡기면 나라가 좆되는 거예요. 이런 상식이 생동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은 사람들만 뽑겠다? 그쵸. 아니 어느 정권이 국민에게 이득이 안 되는 걸로 해법을 찾겠습니까? 윤석열이는 사실 그런 편이지. 그렇죠. 아니 하다못해 MB 정권만 하더라도 거기에는 야당 여당 인사들이 골고루 청와대에 들어갔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MB가 뭘 엄청 잘했다는 게 아니라 MB도
정치를 해야 될 때는 정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할 때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야당을 찾아와서 그 보좌진이나 의원들 찾아와서 그런 설득을 하는 과정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정치가 굴러갔다면 지금은 아예 굴러가지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입각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김문수가 노동부 장관으로 옵니까? 그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그런 말했더만 윤석열 주변에서 그렇게 일할 사람이 김문수 같은 사람밖에 없다. 그럼. 저질들밖에 없다. 그런 얘기 하대요. 그래 보입니다, 실제로. 알겠습니다. 아유, 큰일이네요, 진짜. 하루 빨리 끌어내려야 할 텐데 저는 진작에 한 달 만에 견적 안 나오는 사람들이구나. 빨리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용민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여러분. 네. 저는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돌아온 추석을 기점으로 한 번 더 격동의 시기가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점에서? 응급실 진찰 수가를 150% 올린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민영화의 거예요? 포석이죠. 민영화? 이 와중에 또 민영화까지 구상을 해?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의료 의료 파업과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의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냐? 너희들 그래요. 그런 말 했어. 너희들 돈이 깎이는 일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응급실 진찰 수가가 올라가고 심지어 지금은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이 자기 머리 깨져가지고 병원 돌았는데 22곳에서 빠꾸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응급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없고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없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내냐? 국민들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더 이상 지원을 해줄 만한 세수가 없습니다. 야, 나쁜 새끼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쁜 새끼들이에요, 진짜. 머리털부터 시작해서 이 발톱의 때까지 다 나쁜 새끼들이니까 여러분 빨리 끝냅시다. 이건 진짜 우리 재앙이에요, 재앙, 진짜. 그렇죠. 정부가 내야 될 돈이 줄어들고 국민들이 내야 될 돈이 늘어나면 결국은 병원의 입장에서는 자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박살을 내놓은 게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의료대란 초기에 이제 교수님들이랑 통화를 하면서 의대 교수님들이랑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는 그 사람들,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게 돈보다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 근데 이런 걸 가르쳐서 그 하고 있는 수련의들이라던가 전공의들이라던가 본인들이 더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더 좋은 교수 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더 적은 돈으로 일을 해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박살을 낸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 의사들이 내가 이렇게 내 손해를 봐가면서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나를 돈만 밝히는 범죄자 취급해? 윤석열이가 총선 직전에. 그러면 그냥 돈을 벌러 가겠어. 아니면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네. 자, 여러분 이제 의사들한테 따지지 말고 윤석열이한테 따지세요. 심지어 한동훈이도 어떻게 좀 해법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윤석열이가 안 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가 얘기하니까. 그 어디 보수 언론에서 나왔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대란과 그리고 국민들이 받는 그 피해에 대해서 고통스럽지만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씹새끼 족가고 있네.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진짜.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건지 아니면 그 대통령실의 무슨 관계자가 얘기한 건지 제가 정확하게는 못 봤는데 여기 있네요. 대통령에서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라던가 뭐 이런 정부 관계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네요. 그래요. 그 욕은 그 정부 관계자한테 하고 윤석열이가 사과를 해야겠네. 존나 미안해 이 씨발놈아. 근데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제가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아유 그 늙은이는 진짜 아이고 정말 본인이 한번 어디 실려가서 25군데 돌아다니면서 그럼. 병원 못 구해가지고 고통당했으면 좋겠네 진짜. 본인들의 가족들 자녀들이 그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 좀 정부 정권에 있어서 그 본인들의 가족들이 이런 아픈데도 병원을 못 가는 상황을 겪어보면 본인들도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의료는 이거는 공공 서비스 중에 공공 서비스예요. 그렇죠. 사실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 특히 유럽의 그 복지 선진
선진국은 의료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될 서비스로 인식돼 있기 때문인데 이거는 지금 마비를 시켜놓고도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수습할 생각은 없고 의사들한테 다 책임 뒤집어 씌우고 이런 씹새끼가 무슨 대통령이라고 이런 게 왜 있습니까? 왜 존재해 있어요? 왜 우리가 세금 주면서 저 새끼들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호령하게 만듭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본인들과 아무리 바른 말을 하더라도 본인들과 대립되는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악마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종찬 광복회장 그 그렇지.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하면서요. 근데 저 양반이 왜 저래? 친구의 아버지라면서 또. 예? 그러니까 저 양반이 왜 저래 하면서 또 언론 플레이를 했잖아요. 의사들이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고 아니 지금 또 광복회 예산을 깎기로 했대 내년에. 전혀 협의도 없이. 이 꼼꼼한 새끼야 진짜. 꼼꼼한 씹새끼야 진짜. 참 진짜 이거 여러분 이거 인내하면 안 됩니다. 인내하면 안 돼. 국민들을 족같이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민이 조지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이란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길밖에 없다. 딱 하나만 더 얘기해.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치인들이 자꾸 이 후쿠시마 오염수라던가 아니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옛날에 광우병 때 선동해놓고 정신 못 차리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그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광우병 걸렸을 것으로 의심되는 그 소들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그때 촛불을 들어서 막은 거예요. 막은 거지. 막아서 지금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에 와서 아무 문제 없는데 선동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는 아니 거는 그러면 왜 그 30개월 영을 넘지 못하는 소만 들어오게 만들었냐 이거야.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아이고 정말 참 아주 답이 없는 이런 씹새끼들입니다 진짜. 자 우리 김태형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에 더 맛있는 음식 준비할 테니까 다음 주도 빠짐없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태형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김용민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